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올렸던 결산템 영상에서 했었던 메이크업인데요. 제티분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 주셨고 사실 메이크업 영상이 먼저 올라갈 예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속눈썹 표현이 조금 아쉬웠고 두 번째는 햇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해서 세 번째 촬영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보통 컬러로 키워드 설명을 할 때 사용했던 제품들 중에서 제일 메인이 됐던 제품의 컬러명을 인용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피치코롤에서 이름이 바뀌거나 그대로 쓰거나 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피치빔 모음 비교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속눈썹을 미친 속눈썹을 제가 찾아냈거든요. 언더래쉬는 제가 영상에서 따로 붙인 적이 없습니다. 페이크 래쉬를 할지언정 언더래쉬는 한 적이 없는데 위 속눈썹, 아래 속눈썹 둘 다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을 해가지고 진한 아이라인이나 삼각존 음영을 넣지 않고도 이렇게 눈 뒤를 시원하게 틔워줄 수 있는 과해 보이거나 너무 진해 보이거나 인위적이지 않은 느낌으로 이렇게 메이크업 연출을 해봤고요. 또 결산템 영상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신 게 이 머리 어떻게 묶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진짜 별거 없거든요. 머리 묶는 법까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메이크업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시작! 셀퓨전시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 결산템을 찍었겠다. 내년의 결산템을 또 위해서 새로운 조합들을 찾아보려고 안 써보던 혹은 썼다가 다시 다른 거 쓰느라고 안 쓰던 제품들을 다시 쓰고 있어요. 피부 열감을 확 내려주는 약간 유명한 방법이잖아요. 팩을 냉장고 안에 넣어놓는 거. 근데 그거 말고 메이크업 전에 붙일 패드를 냉장고에 넣어놓는 것도 방법인데 얘는 애초에 제품 자체가 피부에 쿨링 효과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팬미더비 끝난 지 지금 며칠 안 지난 상태인데요. 빨리빨리 다음 메이크업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많이 가라앉혀 뒀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랑 지금 여기는 염증 주사를 일주일 텀으로 맞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한 4일 텀으로 맞았는데 팬미더 며칠 전부터 여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헉! 어떡하지?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세럼. 이게 요즘에 제가 잘 쓰고 있는 앰플 조합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 바를 때는 엄청 무거운 제형의 앰플 같거든요. 펴바르다 보면 굉장히 가벼워지는 제형이라서 첫 번째 단계의 앰플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여기가 굉장히 아파요. 정말 아파서 최대한 아물게 하고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촬영일 기준 오늘이랑 내일이 이번 주 중에 유일한 맑은 날인 거예요. 그래서 날이 약간이라도 좋으면 무조건 촬영부터 해야 돼요. 넘버즈인 푹잠 마스크팩 세럼입니다. 사실 넘버즈인 앰플 중에서는 1번이 제일 유명하고 그걸 메인 제품으로 푸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얘를 고른 이유는 사실 처음에는 이름 때문이었어요. 푹잠? 지금 불면증을 가진 나에게 푹잠 키워드 놓칠 수 없음 해가지고 궁금해서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가벼운데 피부가 정말 말랑말랑해져서 제가 최근에 그 컨셉 포토 촬영하러 갔을 때 썼었던 메디필 랩핑 마스크팩 하고 난 다음날 피부를 만들어준다 해야 되나? 그래서 얘는 왜 안 미시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광고 빌드업도 전혀 아니고요. 이걸 계기로 6번을 조금 더 밀게 된다면 오히려 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요런 약간의 불투명한 유리 용기의 단점이라고는 요런 세럼을 바르고 만지면 이렇게 얼룩이 남는 거? 그러니까 점점 얘가 약간 투명해지잖아요,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근데 용기 말고는 딱히 내용물이 너무 좋아서 크림은 아직 못 바꿔가지고 진짜 소량 쉽게 건조해지는 코에다가
왜냐면 이렇게 촉촉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베이스를 올리면 베이스가 코에서 제일 먼저 뜬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얘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스팟 패치, 트러블 패치를 되게 다양한 브랜드에서 사용을 하는데 최근 1년 동안 제일 잘 썼던 건 파티온이에요. 노스카나인 스팟 패치. 그래서 이거를 그나마 다행이에요. 평평한 곳이어서. 여긴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기는 이거 스팟 패치 붙이면 진짜 티 많이 나는 곳인데 라는 생각을 했던 부위라 불행 중 다행. 민스코님이랑 필리밀리랑 콜라보해서 만든 829 브러쉬에 대해서도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지난 영상들에서, 날린 영상들에서. 근데 제가 이걸 쓰면서 느낀 거는 이 브러쉬가 어느 베이스든 피부에 정말 정말 예쁘게 표현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툴임은 분명하나 개인적으로는 파데나 일반 쿠션보다는 메쉬 쿠션이랑 추천을 드립니다. 새로 나온 비디비치 블랙 퍼펙션 커버핏 쿠션, 요거가 일반 쿠션이에요. 네이밍도 일반 쿠션, 뭐 다른 파데, 구찌 파데 이런 것들도 다 엄청 사용을 해봤는데 요 모양이 요렇게 둥글려져 있어서 피부에 막 바르기 좋은데 대신에 일반 쿠션을 쓸 때는요 생각보다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가 조금 더 덜 훌렁거리는 게 아래쪽이거든요. 위쪽은 살짝 많이 훌렁거리고 아래쪽은 그나마 좀 땅땅한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더 많이 묻게 돼요. 그래서 바르다 보면은 이 브러쉬 아래쪽으로 내용물이 뭉치는 현상이 생기고 파데를 쓸 경우에도 아무리 스패츌라로 얇게 펴놓고 한다고 한들 얘 자체에서도 또 모든 면이 둥글려져 있기 때문에 양이 고르게 묻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양 조절, 힘 조절인데 그게 안 되니까 어디는 많이 묻고 어디는 덜 묻고 하다 보니까 난 이 브러쉬 별론데? 라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쓰는 좋아하는 메쉬 쿠션 중에 지금 기준 원탑이 프라다기 때문에 프라다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러 쓰느라고 지금 거의 다 썼거든요. 물론 이제 리필을 구매를 해둬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쉬는 비교적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정말 고르게 잘 묻거든요, 브러쉬에. 개인적으로 일반 스펀지 타입의 쿠션들은 스패츌라가 제일 예쁘게 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르고요. 저는 퍼프로 한번 마무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브러쉬랑 정말 한 5개 이상의 파데 쿠션들이랑 사용을 했을 때 메쉬 타입이 제일 잘 맞는다고 느꼈어요. 메쉬는 실패가 없어요. 이 모공 브러쉬랑 조합이. 와, 근데 지금 거의 다 써가다 보니까 이 안에 내용물이 엄청 뻑뻑해졌네. 뻑뻑해가지고 브러쉬를 좀 꾹꾹 눌러 발랐더니 좀 텁텁하게 발려요. 그리고 이 작은 브러쉬도 되게 좋아요. 컨실러 바르기도 편하고 컨실러를 이렇게 정말 손에 힘을 빼고 그리고 또 소량 묻혔거든요. 배터리에 약간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불안하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세상에. 파우더 처리를 빠르게 해주고 이 파우더 브러쉬 바꿀 때가 된 것 같은. 또 언제 꺼질지 모르는 사태를 대비해서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팬미더 후기를 궁금해 하실 분들보다는 안 궁금해 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굳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너무 오랜 시간 준비를 하느라 최근에 영상을 자주 못 올렸는데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2개였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난 왜 몸이 하나일까? 일단 잡티는 다 가려둔 상태고 잡티 커버는 저의 스케일 차력쇼를 보시면은 나옵니다. 아니면 60분 겟레디 자르지 않고 나옵니다.
이 렌즈가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브라운인데 애쉬한 브라운이고 테두리도 있고 약간의 오묘한 그린이 살짝 섞인 느낌인데 이게 셀카는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멀리서 찍히는 사진에는 이 그린 있는 부분이 흐리멍텅해서 눈이 좀 이상하게 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끼고 패션쇼 갔다가 사진이 좀 마음에 안 들었달까? 아주 빠르게 브로우 카라를 이거 말고 더 밝은 거 쓰려고 했는데 찾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아. 제가 그동안 밀린 병원을 막 가고 있어요. 허벅지 그때 희진항종인가 지방종 수술한 것도 뭔가 깔끔하게 안 된 것 같아서 그거 정형외과 가고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편집을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또 춤추다 다쳤냐고 또 물어보셔가지고 아니에요. 물론 제가 정형외과를 다니기 시작한 시점은 춤추다가 넘어져서긴 한데 그때의 기억이 너무 강렬하셨나 봐요. 제가 원래 다니던 손목 정형외과와 허벅지 수술한 정형외과는 다른 병원입니다. 허벅지 수술한 정형외과는 좀 별로였어요. 다시 가고 싶지 않아. 만약에 이거를 다시 째게 되는 한이 있어도 전 거길 안 갈 거예요. 색조는 그대로인데 메이크업 방법을 정말 미묘하게 바꿨다고 해야 되나? 코 쉐이딩은 느낀 건데 지금 이 방법을 정착을 하고 나서는 다른 코 쉐이딩은 상에도 안 쳐요. 제가 또 다른 쉐이딩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바꾸기 전까지는 얘 말고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제품 잘 깨지는 거 이렇게 작은 액기 분첩 넣어 다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레브쌍은 너무너무 개복치라서 화장대에서 조금만 떨어뜨려도 작살이 나는 친구였는데 실제로 저거를 계속 끼워놓고 나서는 깨진 적이 없어서 이제는 사소한 충격은 좀 버티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치크. 제가 셀카를 올렸던 것도 있고 결산템 영상에서도 이제 댓글이 달렸어요. 언니 혹시 셀카 올렸던 거랑 똑같이 이제 디올이냐? 근데 발색이 좀 다른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디올 732번 피치 코롤 컬러 맞습니다.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은은한데 제가 많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거 예전에 제티가 선물을 해준 야치오 브러쉬인데 긁어내는 듯한 엄청 거친 모의 브러쉬랑 궁합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얘가 발색이 안 될 정도예요. 너무 은은해서. 그래서 사진에서는 사실 동영상보다 조금 더 색감 잡기가 쉬워요. 동영상은 정말 색감 똑같이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집이 오래 걸리고 조명 세팅이 오래 걸리는 편인데 이거를 약간만 해가 지거나 약간만 조명 세팅을 잘못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치크를 올린 게 영상에서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발색을 하려니 약간 부족해서 제가 좀 더 해준 게 스쿠 블러셔입니다. 1번이에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나와 있는 게 특징인 제품이고요. 손가락에서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얘가 피치코롤이고 얘가 스쿠거든요. 얘가 스쿠, 얘가 피치코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스쿠가 조금 더 핑크빛이 많이 돌아요. 피치코롤보다. 그리고 약간 더 채도가 있는 느낌입니다. 얘는 다른 브러쉬로 발색이 정말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살짝만 쓸어도 가루가 아주 파티가 되기 때문에 얘는 쓸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눌러서 이렇게 중앙에만 살짝 더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앞볼 위주로 할게요. 코끝에도 쓸어주고. 그래서 피치코를 단독보다는
요렇게 사용을 해야 이제 좀 더 티가 나는 블러셔가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이라이터를 핑크빔도 썼다가 옐로빔도 썼다가 했는데요. 국내에서 유명한 제품들부터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들까지 5개를 피치빔으로 골라왔는데요. 최근에 나왔지만 화제성이 장난이 아니었던 아멜리의 아스트랄 라이트 네온 라이터 432번 스파이시 피치. 제가 봤을 땐 너무 핑크빔인 거예요. 그래서 또 유명한 게 오프라 데이드림이죠. 데이드림도 밑에다가 얘는 조금 더 핑크, 레드 계열이 도는 컬러라면 얘는 이제 조금 더 오렌지, 코랄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릴리바이레드의 선빔. 선빔도 진짜 잘 뽑았어요. 투페이스드의 러브라이트, 레이 오브 라이트라는 하이라이터인데 요게 진짜 조금 더 피치색에 가까워졌는데 약간의 밑색도 있고 약 좀 어두워요. 위에 있는 하이라이터들에 비해서 밑색이. 마지막으로 램뷰티의 미스 세턴입니다. 요거는 아마 몇 개 빼고는 전 색상이 다 있는데 요거랑 위에 거랑 조금 비슷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컬러 하이라이터는 폰카가 더 정확해서 이렇게 폰카로 보시면 위에 있는 아멜리는 핑크빔에 가깝죠? 데이드림부터가 약간 그나마 코랄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코랄빔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사 제품들도 다 코랄보다는 약간 그 구리 있죠? 구리 색깔? 거기에 더 가까운 느낌이어서 아쉬워요. 제가 좋아하는 이 아나스타샤 하이라이터를 일단 깔아주고요. 얘가 레몬빔이니까 좀 깔아주고 데이드림을 위에 또 올려주고 여기서 아멜리를 정말 살짝, 그러면은 제가 생각한 피치빔이 나와요. 오버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립은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셔가지고 하트% 도트온 모드 라인 프루프 립 펜슬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요게 새로 나온 거, 요건 제가 원래 쓰던 아이라이너. 라인 프루프를 쓰면서 느낀 거는 이 립 펜슬이 오버립을 할 목적이 제일 원래 메인인 제품이잖아요. 근데 오버립도 하면서 착색을 가려준다? 라는 거는 조금 고정력이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고정력이 좋으면 뻑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착색을 가리면은 제가 지금 이 아이라이너를 사용을 한 것처럼 착색을 한번 가리고 그 다음에 제 입술이랑 제일 비슷한 컬러로 오버립을 또 하잖아요. 이 제품을 썼을 때 착색을 가리고 또 똑같은 제품으로 오버립까지 하기에는 이 제품 특유의 되게 약간 띡한 느낌 때문에 엉겨붙더라고요, 입술에서. 그 목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이라인 펜슬이랑 오버립 해주는 펜슬을 같이 쓰는 게 제일 착색을 커버하기에도 적합한 컬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입술 색을 최대한 죽여놨기 때문에 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시한 립을 발랐을 때는 윗입술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은 게 비교적 좀 얇아 보여요, 광택감 때문에. 그래서 아웃라인만 살짝 잡아줄 거예요. 얘는 13번 마일드 핑크. 이건 여기 입술 선이 선명해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클리오 벨벳 립 펜슬 신상인데 바로 무드 쉐이드라는 컬러예요. 얘가 왜 마음에 들었냐면 원래 있던 4호 텐 브라운이랑 비교를 해보면 얘는 아이라인 정도로 어둡거든요? 제 기준? 진짜 한국에서 하려는 오버립에 적합한 음영 컬러라고 생각을 했어요. 입술 위쪽에 요거를
음영을 넣어줍니다. 진짜 자연스러운 색깔이라서 제가 로제 메이크업 할 때 이 위에다가 섀도우로 음영 넣었었잖아요. 그런 느낌? 오버립도 조금씩 계속 디벨롭이 되고 있어요. 짜잔! 또 치냥, 또 치냥, 또 쇼핑하는 치즈냥. 이 색이랑 이 색깔 두 개 섞어가지고 눈두덩이에 넓게 스킬 차력쇼 1에 했던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스킬 차력쇼 1에서도 제가 쇼핑하는 치즈냥을 썼잖아요. 아닌가? And 이거 눈 뒤쪽 위주로 이렇게 제가 크로스로 포인트 컬러 넣어주는 거를 따라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후기를 남겨주셔서 뿌듯했달까요? 아이라인은요, 제가 만든 팔레트에서 아니야, 일단 이거 써. 손바닥에 한번 덜어주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그 홀리카에서 새로 나온 약간 젤 타입의 아이섀도우도 제가 사놨거든요.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오면은 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을 살짝 이렇게 되게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려주신다고 생각을 해야 가루도 덜 저번에 제가 욕심을 부렸다가 코에 이 아이라인 가루가 떨어져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게 되어 있어. 컬러. 제일 진한 모펄 컬러로 제가 아이라인을 두 겹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상시랑 다르게 눈매가 아주 그윽한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요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붓펜으로 하기도 하고 붓펜이랑 섀도우랑 하기도 하고 섀도우랑 섀도우로 하기도 하고 어느 조합으로 해도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아이라인이 다른 명도로 중명도 저명도로 두 겹으로 그려주면 진짜 예쁘다. 남은 잔량은 손바닥에서 이제 양 조절해가지고 뒤트임을 뭔가 크게 특별하지가 않은 메이크업 특별해요. 아니요, 특별한 걸로 하자. 캔메이크의 단점. 난 분명히 조금씩 빼서 쓰는데 자꾸 더러워진다. 점막을 채워주고요. 15호로 눈 언더 점막을 채워줬었고요. 제가 스킬 차력쇼 1에서도 보여드렸던 이 언더 앞트임과 언더 튀어놓은 아이라인이 번지지 않게 방지 작업이죠. 선을 하나 그어서 너 이 선 넘어오지 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눈이 확 트여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이 그려둔 아이라인이 번지지도 않고 펄 섀도우까지 올려준다 하면은 이 컬러를 쓸 건데 고정력도 올라가고 발색도 훨씬 더 잘 됩니다. 이 선이 좀 더 확실해지잖아요. 근데 그 아래로 아직 애교살 음영 안이 남아있으니까 안으로 풀어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애교살 볼륨을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거. 다 스킬 차력쇼 1에서 보여드렸던 방법이에요. 제가 마스카라랑 속눈썹 연출 때문에 재촬영한 게 제일 크거든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눈매가 한 끗 차이로 달라지는 게 너무 중요해서 왜냐면 제가 가닥래쉬를 유튜브에 제일 먼저 올렸잖아요. 그게 대중화가 되고 나서 이제는 가닥래쉬가 아이돌의 뭔가 아이돌 메이크업의 디폴트가 되었는데 오히려 처음 2년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그 뒤로는 오히려 너무 다 하니까 다른 방법을 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하프 튜토리얼에서 했던 정도의 가닥래쉬를 어느 순간부터는 잘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빈도수가 좀 줄어들었는데 속눈썹 끝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을 정도만 제가 정말 레송드 속눈썹을 찾아냈어요. 이거는 이제 중국산이고 속눈썹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얘를 제가 요즘 눈 끝에만 붙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 원래 속눈썹 라인은 요 아래인데
여기보다는 좀 더 위에 붙여놨죠? 이 각도도 정말 한 끗 차이로 되게 별로여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붙여주면 눈이 진짜 길어 보여요. 엄청 커 보이고 눈 뒤도 훨씬 더 트여 보이고 이거 중첩시켜서 제가 여기에다가도 마스카라를 연결을 해봤는데 하려면 끝까지 하면 안 되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만 해야 돼요. 내 속눈썹과 이어지는 바로 다음 구간의 속눈썹에만. 그래서 너무 깔끔하지 않은 요런 속눈썹이 요즘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앞쪽이 진짜 더럽게 말을 안 듣네. 그 다음에 언더는 약간 앞쪽 위주로 일단은 앞이랑 중앙 위주로 제가 또 미친 언더래쉬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생긴 제품이고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얘는 그거거든요. 노글로?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것보다 그냥 대가 있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대가 얇게 이런 건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제가 아까 전에 뒤트임 해둔 라인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좀 더 앞으로 당겨와야겠다. 진짜 자연스러워요. 두 개씩 이어져 있는데요, 얘가. 하나씩 잘라서 쓰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눈두덩이 글리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 입자가 큰 펄을 안 쓴 지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신제품이어가지고 궁금해서 써본 건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원래는 촬영 때 안 쓰려고 했어요. 뷰티 촬영을 하면 안 써야지 했는데 많이들 궁금해 해주셔가지고 스쿠 싱글 섀도우 신상이고요. L01번입니다. 이게 펄 입자가 정말 화려하고 예쁘거든요. 이렇게 무슨 하이라이터처럼 눈두덩이에는 바세린 광을 잘 안 올리긴 하지만 이렇게 발라줬었어요, 그때. 옆광대에도 피치빔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멜리 스파이스 피치랑 데이드림이랑 섞어서 올려줬었습니다. 왜냐면은 디올 피치 코럴에도 되게 묘한 피치빔이 돌거든요. 근데 너무 묘해서 좀 확실하게 속눈썹 붙인 부분 아래로 약간 채우듯이, 그러니까 인조래쉬를 제 속눈썹 라인보다 위로 붙였잖아요. 그 사이를 메꿔주는 겁니다. 삼각형으로. 그럼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근데 눈은 엄청 커진 거죠. 립은 제가 세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하트 퍼센트, 도트온 무드 원웨이, 핑크 페어리, 피치 밀크. 일단 이 두 개를 섞어줬고요. 요게 핑크 페어리, 이게 피치 밀크. 요 두 개를 같이 섞어야지만 제가 바른 눈과 치크랑 잘 어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처음 발랐을 땐 광이 너무 예쁘거든요. 유리알처럼 반짝반짝하고 예쁜데 결산템 영상을 보시면은 처음 광택감이랑 점점 말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광택감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 안쪽에 착색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바른 게 어뮤즈 베베 틴트 체리 키키인데 이것도 제가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공기 중에 노출이 돼가지고 처음 발랐을 때보다는 색이 좀 탁해졌어요. 코코초님은 립 수정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이 바르세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수정을 할 거라면은 다 처음부터 바르는 편이고 착색 커버해둔 거를 다 닦아낼 순 없으니까 윗입술은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걷어내요. 아랫입술 같은 경우에는 오버립한 부분 말고 안쪽은 물티슈로 팍팍 닦아냅니다. 그 다음에 발라야 깨끗하고 처음에 발랐던 느낌대로 발색이 나오기가 쉽거든요. 어뮤즈 일단은 체리키키부터 입술 안쪽에, 어뮤즈는 착색이 잘 돼서 좋아요. 안쪽 위주로. 그리고 중간으로 올수록 그라데이션 되게. 위쪽도 바깥으로 빠질수록 그라데이션 되게.
이게 어뮤즈 베베 틴트가 진짜 예쁜 게 많거든요,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하트 퍼센트 피치밀크랑 피치밀크만 바르기에는 너무 코랄인 거예요. 근데 핑크 페어리만 바르기에는 또 너무 핑크인 거예요. 그래서 타협점이 둘 다 쓰자, 둘 다 레이어드를 하자 였어요. 팁에 있는 양 조절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게 처음 발랐을 때 말고 한 2분 정도 지났을 때 진짜 광택감이 예쁘거든요? 어뮤즈 베베 틴트와 하트 퍼센트 도트온 무드 원웨이 이 두 개의 조합은 어느 색 조합을 해도 이 광택감이랑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막 색깔을 바꿔가면서도 쓰고 있는, 사진에서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 이러고, 약간 지속력은, 광에 대한 지속력은 너무 아쉽지만 처음 발랐을 때 30분에서 1시간이 너무너무 예쁜 조합이라 가지고 꼭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 색 조합이었고, 이제 머리를 하고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그때 했던 머리가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언니 머리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머리를 안 하고 왔어요. 원래는 제가 머리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앞머리는 별거 없이 그냥 이렇게 빼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저는 가르마가 있어서 이렇게 휘어지는 건 고데기로 이따가 잡아줄 거고요. 머리를 처음에는 일단은 제가 꼬리빗으로 앞머리 빼줄 영역을 이렇게, 높이는 본인이 좋아하는 위치에서 묶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한 요 정도? 고데기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요 상태에서 머리를 정말 간단하게 머리를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세요. 얘로 이렇게 해서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묶는 거예요. 한 번. 그 다음에 머리가 길면은 한 번 더 묶으세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으아! 어딨어. 이렇게 한 번 더 묶어. 그 다음에 얘를 눌러놓고 고무줄을 가져와서 이 양옆에 빠져나온 애들이 잘 눌리도록 이 위 방향으로 해서 고무줄로 묶어줍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위에가 뜨잖아요. 요런 거를 이제 U핀 같은 걸로 해서 그대로 냅둬도 괜찮긴 하지만 저는 고정을 하는 게 좋아가지고 자꾸 해봐야 느는 거라 일단 눈으로 엄청 많이 보고 많이 따라해보셔야 돼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U핀 꽂는 게 저도 처음엔 진짜 어려웠거든요. 제가 셀프 헤어를 좀 잘하기 시작한 거는 한 4년 정도 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하면은 요렇게 빠져나오고 머리가 지금 엉망인데요. 요거를 이제 또 요렇게 잡아가지고 또 빼주고, 이 머리의 포인트는요, 예쁘고 깔끔하게 묶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러프하게 묶어야 뒤에서 봤을 때도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이렇게 머리 묶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딜 가든 좀 이 머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 머리 하고 저희 회사 분들이 다 머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던 방법입니다. 고데기 같은 걸로 이렇게 쭉쭉 펴주고, 필요하다면 헤어스프레이를 뿌리고 필요 없다면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니까 또 예쁘게 안 묶이는 것 같아요. 나 오늘 예쁘게 묶어야지 이러면 절대 예쁘게 되지 않는, 뜻처럼 되지 않는 진짜 징글징글한 머리예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 있잖아요. 제가 팁을 또 드리자면 요렇게 내리고
조금 정도는 귀 뒤로 넘겨주면은 요 가닥이 귀 뒤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또 예쁨이 있거든요. 뒤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네. 오늘 잘 안 묶인 것 같아. 원래 잘 묶이면은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저희 그때 뒤에서 매니저님이 찍어주신 건데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한 3주간 계속 시도를 하고 아껴놨던 것 같아요. 이 조합을.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진한 아이라인이나 삼각존 음영 없이도 아이래쉬만으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 뒤를 시원하게 튀어줄 수 있는 방법과 제티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정말 별거 아닌 이 머리 하는 방법도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짧게 보여드려 봤는데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도 후루룩 찍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